예, 지지부진한 장세,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에서 돌파구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들어서 기대감은 있었지만 지난 2주 음봉을 만들었고요. 이번 주도 상황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월요일 하루 오르고 이틀 밀렸어요. 어떻게 조정이나 하락을 좀 더 봐야 될까요? 기간을요? 우선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던 기준선인데요. 현물 기준으로 2000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266포인트. 요거는 뭐 강세를 지속할 수 있는 기준선인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가 그것을 하회하고 있죠. 외국인 수급이 이제까지 상당 부분 상승의 줄기를 잡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2000포인트 이상에서 기관들이 매수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외국인들이 이어가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슈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최근에 급하게 줄어들었고 선물 시장 주문 꼬였던 부분 이후에 지금 선물 시장의 탄력성도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괴리도를 약화시키게 되고 약해진 괴리도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도 차익 비차익 동반해서 탄력성이 죽어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외국인들이 밀고 올라가던 시장과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시장은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부분 상당 부분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률 뭐 포트폴리오 비중 이런 것들 결정하실 때 어느 정도 감안이 필요합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속도 조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연초에 재정절벽 협상 그 부분이 오히려 노이즈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기대감 만연하면서 강하게 이틀 올려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단기적인 상단 가격을 만들어 줬었죠.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인 예측대로 연초에 프로그램 매물 많이 풀리고 매수물 잔고물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조심해 보자라는 얘기를 조금 더 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키 차트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확인하고 지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한번 보시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가 지금 뭐 88엔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밑에 있다가 90엔 정도 이제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이유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엔화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던 부분이 최근에 빠르게 해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강하게 튀는 거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안전자산 선호도가 떨어지려면은 채권 가격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국채 수익률은 올라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제대로 가려면 물론 제로금리 하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나 튀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위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계속 들어서 뚫지 못했던 그냥 이 정도 선 가게 되면 그냥 을에 알아서 꺾였었던 그 정도 포인트, 그 정도 그 채권 수익률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넘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올라가야 지수가 뭐 2050포인트를 뚫든 뭐 하든 할 텐데 가장 키 차트로 제시하고 있는 이 안전자산 선호도의 대표격 미국의 10년물 국채 가격이 시장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보입니다. 옵션 만기 말씀드리면서 매도 우위일 것입니다 라고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매도물은 950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증권 계정에서 컨버전 설정되어 있는 게 5천억이 넘었는데 만기일날 같은 경우에 손실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 외국인들이 주도한 거죠. 외국인들이 그날 선물을 매수해 버렸거든요. 지금 문제는 후폭풍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일 괴리도 종가가 마이너스 찍혔어요. 그러면은 전전일 괴리도 같은 경우에는 0.79 플러스였습니다. 0.79p 플러스에서도 한 2,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뱉었는데 지금 괴리도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더 물량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불리하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불리하면 단기적으로 가볍게 밀릴 수 있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먼저 수급표서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에 선행합니다. 이 중간에 선물 계약이 꼬였었던 요 이틀을 빼고 보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1월 들어서 1월 첫날 재정절벽 협상에 우리가 환호했던 그날을 제외하고 다음 날서부터 그냥 팝니다. 간혹 가다가 매수가 많이 찍혔으니까 중간에 팔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매도물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 곤란합니다. 누적 매도량도 상당히 많이 찍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면은 시장에서 다음 타겟인 현물 시장도 곧 약해지겠다라는 예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물 시장 보시면은요, 이번 월요일서부터 실제로 뱅가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하루에 800억 정도 될 거다, 뭐 700 몇십억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나오는 물건만큼 기관에서 막아주는 날은 버틸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증권 개정하고 연기금이 막아주니까 시장이 마이너스가 안 나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급하게 쏟아졌고, 어제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수요일이라 화요일날 매도가 집중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신저도 돌던데, 요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막아줬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한 900억 팔았으면 기관에서 메꿔줘야 되는데 못 메꿔주죠. 그러다 보니까 빠집니다. 수급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좀 전에 선물에서 보셨던 것처럼 게리도를 밑으로 죽이다 보니까 차익 거래가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 기관 계정에서도 많이 팔기 시작하죠. 기관 계정에서 주로 손을 대고 있는 거는 최근에 금융투자 계정입니다. 금융투자 계정 보시게 되면은 작년 연말서부터 해서 꽤 두껍게 들어왔던 곳입니다. 쌓여있는 물건이 꽤 있다라는 거죠. 털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비차익 거래에서 어제는 뭐 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화요일 같은 경우에 1,00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외국인들 수급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멈추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전혀 상관없다,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만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원달러가 어제 역외환율에서 조금 밀렸네요. 원달러도 1,050원대 중반까지 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멈칫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 원달러가 좀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때 외국인들은 조금 더 매도 압력을 받지 않을까, 환차익이 줄어드는 걸 싫어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수급과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을 예측해 봤습니다.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면 속도 조절, 또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지수가 좀 뒷걸음질 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 좀 설정할 수 있는 지수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요? 네, 차트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선을 두 개를 걷었습니다. 2000포인트와 2050포인트에 제가 선을 긋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권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연초에 재정절벽 협상 이슈 때문에 일단 뚫고 올라왔으면 이 밑에 저항선은 이제 지지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밑에 지지선이 한 2000포인트 정도 되고요. 21선과 볼린저 중간값이 만나는 선이기도 합니다. 2000포인트 미치면은 강세론을 세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2000포인트 등락을 거듭하다가 밑으로 방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밑에 지지선이 깨져버린 거죠. 그럼 다음 구간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평선이 모여있는 구간이 있죠. 한 1925에서 1950포인트가량 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맥시멈 50포인트 정도 차이 납니다. 50포인트면 작지 않죠. 이런 부분들 가볍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냥 하는 사이에 갈 수 있습니다. 요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시장이 밑으로 뚫려버린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만 밑으로 뚫릴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라고 하면은 밑에서 받아내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깨졌다가 다시 돌파되는 타이밍에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하단부 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0포인트라는 포인트를 놓쳤으면 다음 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일단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연초에 프로그램 매물이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괴리도 축소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가만히 좀 필요합니다. 내일이죠. 중국의 4분기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이던스 7.8%인데요. 이 부분이 좀 잘 나오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목 전략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부 확인하는 게 먼저지. 지금 우리가 요 종목 싸졌으니까 이거 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우윈터도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2% 정도 밀렸는데요. 어제 하락폭이 4%에 육박합니다. LG패션도 한 6% 정도 밀렸는데요. 어제 하락폭이 거의 5% 정도 됩니다. 어제 하루 동안 두드려 맞은 거죠. 이런 부분들, 좋은 종목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두드려 맞는 경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좋은 종목들은 많이 추려 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매입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 불이 붙었을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 거지, 물 빠지고 있을 때 노 저으면은 바닥에 노가 닿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급할 이유가 없죠. 개인 투자자는 항상 쫓깁니다. 급하게 투자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늦춰볼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많이 추려서 다음 주 방송에서 조금 괜찮은 시장이면 소개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의 선정보다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한 단기 시황의 포인트라는 말씀이죠.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